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3월 15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실은 오늘이 토요일이 아니라 14일 아침입니다. 감사 스마일이 오늘 일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루 먼저 녹화로 아침 방송을 대신합니다. 제가 오늘 한 줄 명언을 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나는 만 가지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상대는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발차기만 10,000번 반복해 연습한 상대를 만나는 것이다. 브루스리. 감사 스마일이 직업군인 생활을 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다라는 이야기는 잘 안 드렸는데 제가 오늘 98년도에 제가 임관을 했고 저는 첫 부대가 공수부대 특전사를 갔습니다. 제가 자원에서 갔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처음 만났던 특전사에서 만났던 동기들하고 오늘 이제 가평에서 1박 2일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27년, 8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함과 풋풋함 때문에 전역을 하고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자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약속이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공지를 해서 저도 실은 일요일날 일정이 있고 토요일날 저도 이제 사무실에 일정이 있지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참 와닿아서 1박 2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 방송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금요일날 대신한다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별 아파트값 순위를 살펴드리면 2021년도에는 1등이 반포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구정동으로 역전이 됐는데 뭐 그 차이는 미묘한데 앞으로 이제 강남에서 압구정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옮겨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때 2등, 3등, 4등, 5등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반포, 잠원, 개포, 대치. 이것을 보면서 2030년에 또 지역별 아파트값 순위로 따졌을 때 또 5년 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1등부터 5등까지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스님들 중에서 서울 디딤돌 구매 가능한 아파트 6억 원 이하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가 이거 표를 갖다가 스크랩 하셔가지고 이 아파트 랩에 있는 이 아파트를 갖다가 한번 찾아서 직접 임장도 한번 가서 보시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창릉 신도시 주변에 있는 창천벨트, 삼성원흥, 지축향동, 덕원에 분명히 디딤돌 구매 가능할 수 있는 아파트 6억 원 이하가 있습니다. 5억대도 있고 뭐 6억 초반이지만 뭐 내고 하면 5억 9천에도 할 수 있는 매물이 있는데 자꾸 나는 서울로 가야 되겠다.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라도 나는 서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창릉 신도시 주변이 지금하고는 완전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오늘 또 본론으로 또 이야기 드릴 주제하고 또 거의 좀 비슷한 주제가 있는데 용인 플랫폼 시티 아시죠? 이쪽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 원 이하는 사셔도 된다. 그리고 저는 9억 원 이하까지도 충분히 1주택 하셔도 제가 생각했을 때 향후 수도권에는 물론 2030년에서 35년 사이에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물론 가격이 좀 약간 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분간 내려갈 요인보다는 올라갈 요인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찐팬분께서 공유해 주신 사진인데요. 서울 북부 역세권 강북의 코엑스 하나에서 짓고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의 현장 부지입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야, 이것을 보면서 용산국제무지구도 올해 또 착공이 들어가고 또 작년에 하나에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의 이런 개발 사업,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보면서 일단 강북도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스타필드 고향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이 편한 세상 1차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삼성역 근처에 있는 미소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역 3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저희 부동산까지 한 6분, 제 걸음은 5분이지만 한 6, 7분이면 올 수가 있고요. 스타필드 구경하러 오시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편안에 있는 아파트도 이제 보시고 그러시는데 아마 따뜻한 봄이 되면 이 창릉천변에 또 벚꽃이 흐드러지게 3월 말이나 4월부터 또 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고양시 또 삼송에 많이들 올 거다 하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실은 오늘이 3월 14일이잖아요. 근데 이 줍줍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15일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수원 광교의 5억 로또 무순위 청약이 나왔습니다. 5월부터는 이제 유택자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3월하고 4월만 가능한데 두 가구가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는데 시세 차익이 꽤 큽니다. 5억 원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라는 이 아파트인데 꼭 오피스텔처럼 생겼지만 아파트고요. 주상복합이고요. 보니까 여기는 지하철 광교 중앙역하고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전용 69제곱은 여기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청약에 도전하시고 감사스마일도 청약에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84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수원시에 84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이면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모임에 가서 혹시 이제 제 친구들 지인들 중에 수원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이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17일 3월 17일이니까 꼭 청약 폼에 무주택 접수하셔가지고 줍줍 되셔서 꼭 당첨되시길 기원드리고 감스님들 중에 당첨되시면 꼭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시고 뭐 당첨되었다고 해서 제가 밥 사달라 뭐 커피 사달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댓글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드릴 주제입니다. 매일경제의 용인 플랫폼시티 첫삽. 용인 플랫폼시티가 이제 드디어 첫삽을 뜨네요. 반도체 신도시가 뜬다. 여기 이대현 기자님 기사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8조 3천억을 투입해가지고 2030년 준공 목표로 착공이 들어가는데요.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지금 조성을 하는데 GTX-A 구성력, 용인 구성력 등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직주 근접의 자급 도시를 만들 거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사업 기간이 이제 2030년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사업 위치는 용인시 기흥구의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일원인데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시면 이제 막 공사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실 수가 있고요. 또 GTX-A 보정역이 최근에 또 개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용인 플랫폼시티의 내 집 마련을 또 꿈꾸고 계실 텐데 정말 꿈만큼의 여기에 앞으로 신축 분양가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싸지 않을 거다. 비싸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TX-A 창능력은 아마 분양가 최소 15억 이상 출발할 거다. 민간 분양은 10억 이하로 안 될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말씀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창능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사업비 계획 인구가 거의 1105가구 거의 2만 세대 정도 2만 7천 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정말 입지적으로 너무너무 좋고 저는 부럽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지금 용인 플랫폼시티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이 일자리로 연결되다 보니까 고양시도 이런 일자리가 지금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힘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스님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팩트 하나는 용인 플랫폼시티도 지금 GTX-A 용인 구성역과 지금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GTX-A는 일자리를 또 싣고 올 수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아름집에 보니까 용인 플랫폼시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럼 과연 분양가는 얼마가 될 것이냐. 2027년에 분양을 하게 되면요. 중상복합 분양가는 2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파트 분양가는 15억 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 2025년인데 2027년에 분양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2023년 5월에 분양했던 이편한 구성역 플랫폼시티가 호가가 16억까지 나오고 있고요. 국평 매물도 4개뿐밖에 없는데 이때 다들 기억하시죠? MDM에서 이편한 구성역 플랫폼시티 분양할 때 12억에 분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고분양가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완판됐고요. 이 10억에 분양했던 이 아파트가 지금 16억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 앞으로 용인 플랫폼시티가 일자리가 다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또 완공되는 시점 되면 진짜 20억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비싸게 느껴지겠지만 무조건 가격은 우상향하고요. 그리고 특히
직주 근접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근처에 있고 교통이 편리한 용인 플랫폼 시티가 수입 분당선만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GTX-A의 효과가 그리고 충분히 2028년에는 삼성역도 갈 수가 있고 서울역도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주 운정중앙역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 MBN에서 이 구성적 플랫폼 시티 했을 때도 참 눈여겨봤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삼성 이편화세상 시티 1, 2, 3차라든지 IM 삼성도 MDM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DM은 그런 것들 미래를 보고 그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땅 부지를 매입하고 또 실제 그렇게 또 분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106동에 매매 16억에 나와 있는데 뭐 제 말씀 못 믿으시면 호갱노노라든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또 이번에 이제 반대 이제 고양시 이야기 좀 드리면 고양 백석의 업무 빌딩 아시죠? 지금 현 이동환 고양시장님께서 여기에 고양시청을 이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끌다가 끝내는 백석의 업무 빌딩을 벤처기업 육성 산실로 해서 일단 개방형 오피스라든지 창업 인프라, 바이오 메디컬 등 기업 입주 공간으로 하기로 지금 결정된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16,000제곱미터 규모로 바이오 메디컬이라든지 디지털 미디어, IT, 소프트웨어, 미래 신성장 사업 분야에 가지고 유망 벤처기업 입주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도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됐다는 말씀 좀 드리고 백성역 주변에 또 지하철역 근처이다 보니까 많은 또 오피스 또 구하시는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의 오너님들께서도 많이 입주하시고 더 나가서 이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또 GTX-A 대공역과 또 GTX-A 킨텍스역 주변을 해가지고 더 많은 일자리가 정말 용인 플랫폼 시티처럼 잘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기 때문에 감스님들도 꼭 같이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한 2년 전에 이런 것들이 빨리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참 그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시청 이전 때문에 많은 또 고양 시민들의 또 갈라치기가 또 있었고 어찌됐든 간에 고양 백석 업무 빌딩은 벤처기업 육성 산실로 재탄생되면 너무너무 잘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파이낸셜 뉴스의 신한남역 커지는 목소리 서울시 용산구 주민 전방위 추진하겠다. 제가 그때도 분명히 제가 신분당선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드렸지만 신사역에서 용산까지 들어오지를 못해가지고 서북부 연장이 안 됐지만 저는 용산에서 강남까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용산에서 신사까지만 착공이 들어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가셔야 된다고 하면 저는 서북부 연장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보니까 11,000가구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의 한남 뉴타운에 지하철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신사역과 용산역을 이어줄 신분당선 연장이 추진되면서 보광역 혹은 신한남역이 탄생할지 주목되는데 저는 꼭 이 지하철역은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한남 3구역이라든지 뭐 한남 뉴타운에 뭐 전혀 뭐 일도 제가 관련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5,000명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지하철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용산구와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또 신분당선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신분당선 추가 역사는 아마 대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이름을 갖다가 뭐 보광역이 될지 신한남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강남 신사 구간이 조금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잘 돼서 착공이 좀 빨리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2027년 8년 정도만 착공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2030년에서 32년 사이에 신설역도 완공이 될 거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 입장에서라든지 더 나가서 고양시 입장에서도 이제 용산까지 경의중앙선으로 갈 수도 있고 GTX-A로 해가지고 서울역에서 바로 이제 두정 과정이면 또 용산역 내려와서 신분당선을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좋고 더 나가서 저는 서울시에서 또 신분당선을 갖다가 또 서북부로 또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다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용산에서 신사 구간이 착공이 들어가고 또 개통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충분히 연장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조금 빨리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용인 플랫폼 시티 제가 2년 전에 제 친구가랑 여기 구성역 주변에도 이제 가보고, 그리고 용인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담았는데, 이 반도체 때문에 상당히 용인, 특히 이제 뭐 지금은 기흥구, 그 다음에 처인구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어서 기흥구가 더 많이 사람들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처인구 반도체 벨트, 반도체 산업으로 해가지고 된다고 하면 용인 플랫폼 시티하고 또 남사면에 들어오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까지 해가지고 같이 된다고 하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판교 테크노밸리만큼의 그런 큰 자족형 복합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언제 착공이 들어갈까 계속 주목하고 있었는데, 끝내는 올해 지금 3월에 지금 착공을 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2029년 준공 목표에서 30년 좀 늘어나긴 했지만,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경기 남부에 이런 반도체 벨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고양시가 무엇을 해 나가야 될지, 또 고양시 경제자구역이 만약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정말 이런 바이오 메디컬이라든지 디지털 미디어, IT 소프트웨어,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잘 준비하셔가지고, 고양시에도, 용인시 못지않게 100만 명의 이상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용인 플랫폼 시티 관련해가지고 이 아파트 분양가 20억이 넘는다고 했을 때, 그러다 보면 창릉 신도시는 과연 이게 15억이 안 넘겠습니까? 용인 플랫폼 시티에서 삼성역 오는 데랑 시간이 비슷하거든요. 지금 구성역에서 수서역까지, 그 다음에 수서역 다음이 이제 삼성역인데 한 20분 남짓 걸린다고 하면, 창릉역에서는 세정거장이기 때문에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28년이 아닌 30년에 창릉이 열리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리고 창릉 테크시티 주변, 그리고 창릉에 바로 이제 근접해서 용산이라든지 서울 북부 역세권이라든지 불광역 혁신파크라든지, 그 다음에 상암 DMC 또 확장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강 건너면 마곡이기 때문에 창릉의 그런 미래 가치는, 특히 또 고양시에 앞으로 그런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GTX-A를 타고 많이 들어오기를 감사스마일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합니다. 감사스마일도 제가 부끄럽지만 처음 군대 갔을 때 특전사 혼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가 그게 되게 해야 되는 거냐. 뭐 그래서 그때는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안 되면 대기하라라는 그런 퇴근을 갖다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문득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중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한 줄 명언처럼 정말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내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제 아침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어떤 뭐 사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한 가지만이라도, 한 우물만이라도 정말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그런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지 성공할 수가 있고, 또 인생의 행복을 또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은 주말에 옛 전우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기쁘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시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